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응답 시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응답 시간 이때 선생님이 주의할 것은 아까 그거예요. 이미 내가 말했었죠.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답을 주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때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모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둠 활동, 협동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전의 협동학습하고 다른 협동학습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다른 협동학습이에요. 근데 제가 말이죠. 처음에는 협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습된 걸로 봤거든요. 학습된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본능적으로 협동하는 자체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대요. 선생님 그 말 처음 들어봤죠? 네. 근데 그 연구자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말이죠. 봐요. 이걸 연구한 대학이 미국의 애틀란트의 에머리 대학에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아이들을 말이에요. 협동을 이렇게 붙여놓고 뇌를 스캔시켜 보니까 어느 부위가 뇌가 활성화가 되냐면은 과자를 먹을 때 맛있을 때 큰 상을 상을 받았다거나 그 부위가 똑같이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러면 그 부위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도파민에 반응하고 즐거움에 만족감을 주는 보상 회로 부위가 쉽게 말하면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상 회로 부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야 인간에는 원래 협동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 근거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인간은 어떤 시대 어떻게 생활했어요? 수렵 생활했어요. 지금 우리 문명 생활은 아주 짧아요. 긴 역사 속에서 본다면 진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면서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동물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협동을 했어요. 협동을 해가지고 동물하고 싸우면 뭐가 생겨요? 맛있는 고기가 생겨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뇌에는 협동 자체를 좋아하는 본성이 진화적인 과정에서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저는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수업 시간에 말이에요. 애들이 개별화 작업을 시키다가 애들 모둠을 딱 넣으면 말이에요. 애들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근데 그걸 찾았어요. 그걸 뇌과학 쪽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들은 협동 자체를 좋아한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둠 편성은 어떻게 편성하냐면은 이렇게 4명 정도 4명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4명이 이렇게 딱 편성하고 이렇게 앉으면은 애들이 배움에서 도망가들 못해요. 모두를 수업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도망가지를 못해요. 서열이 안 생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되면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속된 말로 놀고 먹는 아이들이 생기버려요. 이건 무엇에 어긋나요, 선생님? 그렇지. 철학에 어긋나요, 철학에. 선생님, 맞습니다. 모두가 참여한 철학이 어긋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 아까 제가 뭔 얘기했어요? 철학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갈등 상황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해요? 철학한테 물어봐야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답이 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4명이 왜 안 되냐? 아까 때문에 이렇게 놀고 먹는 아이가 선생님은 이건 철학이 어긋난다 그 말이지.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앉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고 해요. 이게 동성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히는 게 이상적이 돼요. 남성 혼성이 좋고 왜 남성 혼성이 좋냐면 남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결과를 잘 안 가르치고 그냥 과정을 안 가르치고 결과를 가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대요. 근데 여학생들은 좀 치밀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과정을 걸은 다음에 결과를 가려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모든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대각선으로 앉히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남여이 이렇게 앉혀버리면 야들끼리만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유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랜덤 편성이 원칙이에요. 선생님, 좋아하는 아이들끼리만 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하는 애들끼리만.
네, 그렇죠. 네. 좋아하는 까지 앉히면은 교실에서 위토리가 생겨요. 위토리가. 한 사람도 위토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철학인데 그 철학이 어긋나잖아요. 아까 철학한테 물으라고 했잖아요. 철학이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토리를 남기에 안기니까 랜덤 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이었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든 편성을 여기다 잘하는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요. 이것은 안 돼요. 그러면 애들 간에 관계가 나빠져요. 왜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랜덤 편성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아요. 역할 분담을 하면 왜 역할 분담을 하면 안 되냐면 어떤 역할을 주면 아이들은 자기 역할에 머물러 버려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그리고 어떤 수업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모든 별로 역할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봐요. 여기에서 너희들은 멋져서 와, 너희들은 멋져서 와, 너희들은 멋져서 와 이렇게 하면은 야들이 발표할 때 다른 아이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고민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안 해요. 그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도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하는 아이한테 못하는 아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가르치는 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한번 봐요. 못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한테 친구를 못하는 아이한테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은 야는 어떻게 되냐면 열등의식 빠져버려요. 야는 어떤 존재예요? 이때 야는 어떤 존재예요? 수동적인 존재예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하면은 교육은 비극이 돼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수동적인 존재를 그래요. 야는 우월감을 가지고 야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지니까 배움이 안 일어나요.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이걸 강의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좀 잘 사는 그 못하는 아이를 자기들로 가르쳐주라고 했대. 가지고 자기는 그 당시에 성심성의껏 열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쳐줬대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못 느꼈대요. 가가 나를 싫어하는 가를 못 느꼈대요. 그런데 동창회 때 커가지고 성인이 동창해가지고 가가 자기 앞에 딱 앉더니 네가 그게 잘나고 똑똑했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됐냐 하면서 막 그때 억울했던 감정을 막 토로하는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보다 힘이 약했으면 가한테 얻어맞았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해. 그만큼 관계가 나빠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이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아까 관계가 나빠지면 배우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못하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서로 배우는 관계예요. 이 관계를 한번 가만히 분석해봐요, 선생님들. 이때 이 아이는 뭐예요? 수동적인 존재예요, 능동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능동적이죠. 누가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때의 아이가 물어본다는 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은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여기서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했지만 여기서는 능동적인 존재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면 그게 문제다는 거야. 선생님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봐요. 가지고 답 좀 한번. 그것이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배움의 공동체 수업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래도 거꾸로 수업에서는 이것이 좀 돼요. 왜요? 아까 배움이 준비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니까 그래도 거꾸로 수업에서는 이것이 잘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이 매력을 느낀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이것이 살아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학급 문화를 바꿔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에서는 이것이 살아난다는 것. 그 다음에요. 아까 좌석 배치는 이거 4명 아까 예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혼자 배우는 것보다는 함께 배우는 관계가 돼야 한다. 제가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중심의 공부 문화가, 그랬어요. 개인 중심의 공부 문화가 협동 중심의 배움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은 쉽게 말하자면 혼자 무엇을 해가지고는 무엇을 해낼 수 없는 시대다. 그 말이지. 다른 사람과 협동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 에디슨이 살던 시절에 혼자 막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과 융합하지 않고 협동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문도 어때요? 경계선이 무너져가지고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융합학문이라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확실히 공부가 잘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애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서 그러잖아요. 지적으로 어느 수준만 이루면 어떻게 해요? 기상천외한 면접 같은 걸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걔가 얼마나 협동할 수 있는 융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걸 보가지고 뽑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기회준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요즘에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이제 원하는 인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창조적이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꾸로 중심으로 모둠 활동을 하면은 그런 인간이 길러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거. 쌍방향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아낌없이 나의 것을 주는 그런 쌍방향적 배움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말이죠. 모둠 활동을 할 때 여기서 종합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하나 꼭 알아야지. 종합.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가장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줄 때 오늘 선생님 수업을 분석해 보니까 당장에 그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잘못한 탓이지만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모둠 속에서는 배우지만 선생님들 봐요. 모둠 속에서 배우지만 배우는 것은 각자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배움에서 주인공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 하나하나가 배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생각을 만들게끔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